두산이 기아와의 주중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4위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 후반기 들어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었는데요. 어제였죠. 두산이 1대0으로 승리했는데 선발 발라조빅이 무실점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경기? 사실 두산이 이 광주 원정 가기 전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네. 않았습니다. 연패 중이었는데 특히 이 선발 쪽에서 뭔가가 조금 톱니바퀴가 안 맞는 듯한 이 뭐 지금 새로 영입한 발라조빅 선수도 그랬고 그다음에 대체외인 시라카와 선수도 뭔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하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군 코칭 스태프 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을 많이 꽤 했습니다. 팬들이 좀 많이 뿔이 났었어요. 뭐 네. 트럭 시위도 보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원정을 갔는데 세 경기를 모두 잡으면서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물꼬를 좀 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월이 시작됐잖아요. 굉장히 순위 싸움에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두산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선두 기아를 상대로 이렇게 기록까지 세우면서 수입을 거뒀다? 이거는 좀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성호 PD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연승도 연승인데 그 재영이가 너무 잘 치더라고요. 새로운 재영이가. 네, 제로드 형 선수가 너무 잘 치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김태견 선수. 어제 1.2 선수에서 김도영과 소크라테스 3진 잡은 거. 그거 굉장히 놀랐어요. 좀 보면서도. 예. 저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많이 화제가 된 게 2차전 두 번째 경기잖아요. 네. 2차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인데 이때 이제 30대 6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 기아 팬들은 이게 왜 경기 시작 시간이냐 뭐 이렇게 30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단일팀 최다 득점 신기록이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화제가 됐는데 저는 다음 날 경기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싶었었어요. 보통 이렇게 하루 미친 듯이 정말 타격을 한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좀 침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다음날 1득점으로 뚝 떨어졌죠.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마운드에서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물음표가 있었던 이 발라조빅 선수가 첫 승을 거뒀고 또 첫 퀄리티 스타트까지 올리면서 우리가 좀 우려했던 이 스태미나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상대가 물론 전날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팀 타율 1위를 자랑하는 기아였기 때문에 더 좀 의미가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또 김태견 선수가 너무나도 잘 해줬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산 팬들은 올 시즌 김태견 선수 성장하는 거 보는 맛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쵸. 요즘에 좀 야구 이 기자들 사이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MVP는 거의 좀 김도 썼나?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역까지. 네. 신인왕에서는 김태자는 썼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만큼 너무너무 좀 독보적인 좀 활약을 펼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렇게 여름이 되고 좀 더워지고, 이제 좀 많이 피로도가 쌓이면서 지금 10개 구단 마무리들이 순환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김태균 선수는 그 와중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 나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승엽 감독이 김태균을 마무리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얘기하듯이 마무리는 단순히 구위만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이 심장이 남달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특급 유망주여도 이제 데뷔 시즌인데 요거 견뎌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가고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경기에서 이승엽 감독이 또 멀티 이닝을 소화시키게 했잖아요. 저는 네네. 이게 김태균 선수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이승엽 감독이 이 기아 수입승 거두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김태균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김태균 선수의 공을 던졌을 때 스윙하는 비율이 52%인데 그 중에 헛스윙 비율이 30.5%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그 이닝에서 30% 이상 던진 투수 중에서 1위. 2위가 그 60 이번에 최소 이닝 100탈삼진 잡은 앤더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은 사실은 김태현 공은 알고도 못 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구위가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딱 마무리 유형인 게 김태경 네,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기록을 살펴보니까 좀 투피치에 좀 가깝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직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구속도 구속인데 회전수가 뭐 2,400 RPM 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근데 리그 평균이 한 2,200 정도라고 네, 제가 네, 네. 알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회전수나 뭐 어떤 구위의 어떤 움직임, 구속 완벽하게 좋은. 예,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직구가 이렇게 막 밀어붙이니까 상대 타자 입장에서 좀 마음이 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내가 볼 카운트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절대 공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김태균 선수가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견 선수의 월별 평균 자책점 한번 살펴봤는데요. 3, 4월엔 3점대, 그리고 5월에 조금 올라갔는데 6월에 0점대, 그리고 7, 8월에 10게임 나서서 0.77 기록 중입니다.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22와 3분의 1이닝 2실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마무리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쵸. 네. 그때쯤이었던 걸로 좀 네, 네. 정확하게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좋아질 수 그러게요. 있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분석을 많이 당할 텐데 네. 저런 거 보면은 정말 그래서 김태균 선수 포심 비율이 75%예요. 그러니까 그쵸. 대부분 포심만 던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포심 구종 가치가 리그 4위. 그러니까 그 공도 타자들이 칠 수 없는 공이다라는 거죠. 예. 사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선수 직구 오늘 던진다. 이걸 네네. 다 알고 타석에 들어가는데도 네네. 못하는 거죠. 타이밍 맞추고 알려줘도 못 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라고 네네. 하리스 보이님이 근데 좀 댓글 걱정되는 건 남겨주셨습니다. 있어요. 2연투가 12번이고요. 3연투가 2번이 냈어요. 그리고 멀티 이닝이 10번이 돼요, 벌써. 그래서 좀 사실 저는 김태경 같은 선수는 좀 오래오래 보고 싶거든요. 그쵸. 그래서 반짝 3, 4년 하는 거 아니고 이런 투수는 한 20년 정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아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네. 여기 페리스 보이님께서 진짜 예전 오승환이 그랬는데 라고 어. 하시는데 실제로 이 김태균 선수를 보면서 오승환 선수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냥 직구 자체가 그냥 꽝 하고 그냥 밀어붙여 네. 버리니까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포심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진짜. 이게 사실 언제지? 그 서울 시리즈 할 때. 그때 벌써 그때 메이저 대표팀이랑 붙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미 모든 그 메이저리그 관계자들도 맞아요. 인정을 했던 포심이에요, 이거는 진짜. 네. 저도 경기장에서 봐도 사실은 그때와 지금 또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나 좀 이렇게 좀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무래도 네, 마무리 투수다 네. 보니까. 근데 네. 와 여기서 저거를 저렇게 던진다고 뭐 이렇게 좀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닝수가 조금 많다. 예. 조금만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네. 하지만 두산이 지금 잘하고 바쁘다. 있다. 바쁘다. 그렇죠. 갈 길이 기쁘죠. 좋죠. 예. 맞아요. 갈 길이 멀다. 예. 예. 오늘 또 키움과 경기가 있죠. 두산은 네. 단독 3위를 아마 탈환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3위 삼성과 0.5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밀어붙여야 됩니다. 어떤 두산 팀이든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어떤 그렇죠. 팀이든 이게 기회가 왔을 때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아마 이승엽 감독도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김태견 선수의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하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 팀 사정과 어떤 분위기가 그럴 수 없는 또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견 선수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김태견 선수가 지금은 마무리지만 나중에는 좀 선발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도 저는 나오더라고요. 유망주가 나오면 네. 무조건 선발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공으로 선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근데 뭐 이왕 이렇게 된 건 뭐 이제 와서 뭐 돌이킬 수는 없고 그쵸. 한 뭐 좀 길게 봤을 때 한 3년 후라든지 4년 후라든지는 좀 준비를 해서 또 그만한 또 신인이 나와서 마무리가 된다고 선수가 나오면 사실 그래야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이렇게 한번 또 선발로 전환해보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긴 해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비슷한 얘기를 들은 네. 적이 있어요. 이 네. 좀 특급 유망주라고 하면은 특히 투수 파트에서 좀 선발로 좀 써봐야 좀 선발로 한번 키워봐야 이 공의 개수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선수가 본인의 공을 다 던져보면서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KBO 리그가 좀 그렇기에는 이 선수 한 명을 이 진득하게 만약에 선발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쓰기가 좀 네.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김태견 선수가 아마 그 입단 때부터
꿈이 아마 마무리라고 좀 들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구단도 미래의 마무리감으로 이렇게 딱 지목을 해서 키우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찍 마무리 자리를 꿰찰지는 모르지 않았을까? 2달 만에. 그렇죠. 예.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